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석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승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성형수술 후에 실명이라는 정말로 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몇 년에 한 번씩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대형 병원에서 눈 수술을 했는데 한쪽 눈에 실명이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실명까지 일어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황 원장님, 환자분의 그 사진에서 눈 밑에 있는 이런 실밥 자국을 봤을 때 그분은 하안검 성형을 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네. 어떤 합병증이 생겼다고 볼 수 있나요? 가장 유력한 건 안구 후방 출혈로 인해서 망막 중심 동맥이 눌리면서 실명까지 이르게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구 후방 출혈, 저희가 이제 레트로벌발 헤모리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걸 알려면 안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눈알이 이렇게 담기는 공간을 안화라고 합니다. 이런 안화 안쪽에 발생하는 구획증후군이 안구 후방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안화라고 있는 방 안에 안구가 들어있는데, 이 안구 주변에는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이런 중요한 이제 조직들이 많은데, 안구 후방 쪽에 피가 차면서 압력이 확 올라가니까 그 압력으로 인해서 혈관이나 신경이 눌려서 실명에 이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요. 보통 성형외과 수술에서는 어떤 수술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화골절 수술 시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미용적으로는 하안검 수술 또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 눈썹화 거상 같은 윗동네 수술보다는 이 아래 눈꺼풀 쪽 수술, 특히 하안검 성형 같은 조금 더 범위가 넓은 수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하안검 수술을 했거나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는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안구 후방 출혈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의심해 봐야 되는지, 그 증상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화 안쪽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통증과 함께 안쪽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안구가 좀 돌출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눈꺼풀에 멍이 생긴다거나 결막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요. 동반해서 시력에 각종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야가 좁아진다거나 빛이나 물체를 점점 인지하는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더 심하면 시력이 안 보이게 되는 실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또 결막의 심한 부종, 눈꺼풀의 멍, 그리고 시력이나 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면 빨리 수술한 병원에 연락을 하시거나 가까운 응급실에 빨리 방문해서 확인을 받고 조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정도의 빈도로 안구 후방 출혈, 안구 후방 혈종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혈종이 나타났을 때 실명이 되는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보고된 게 있나요? 사실 이 내용이 수술을 받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일단 몇 가지 논문을 좀 참고했습니다. 한 가지 논문은 미용 수술인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이 아닌 안화골절 수술 시에 빈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180명 중에 2명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안화골절이라고 하면 조금 더 큰 외상에 의해서, 또 피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에 의해서 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화골절이라고 하는 미용적인 수술보다 조금 더 큰 수술을 했을 때 500명 중에 1명의 빈도로 생길 수가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보고에는 400명 중에 5명에서 안구 후방 출혈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죠. 네, 그거는 안과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요. 426명 중에 5명이라서 1.2% 정도의 빈도였지만 이 5명 모두 응급수술 이후 실명 등의 증상 없이 다 회복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안화골절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병원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빨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실명에 이른 보고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런 안구 후방 출혈 자체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지만, 생겼다고 하더라도 빠른 발견과 빠른 조치를 하면 실명의 위험은 아주 낮아진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발생됐다면 안화의 압력을 낮춰주는 감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하안검이나 눈밑 지방 재배치 이후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면 그 부위를 다시 열고 들어가서 피를 제거해주고 원인, 혈관을 잘 찾아서 다시 지혈해주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가 나서 피가 고이면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혈종이 있다면 제거해주고 또 피가 나는 포인트가 있다면 지혈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무래도 안구 후방 혈종이 생겼을 때 빨리 발견하는 것과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수술 중에 꼼꼼한 지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지혈 이외에도 수술 중간중간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중에 피가 나지 않더라도 수술 이후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지연성으로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막아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냉찜질을 잘 해준다거나 머리 쪽에 압력을 높이지 않는 행동, 바로 눕지 않고 허리를 좀 세워서 앉아있는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지혈했다고 하더라도 출혈 소인이 높은 약을 드시고 계신다든지 극심한 기침이나 갑자기 고개를 확 숙이는 행동이나 아니면 얼굴 쪽에 압력이 쏠리는 상황이 됐을 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 중에 꼼꼼히 지혈했다 하더라도 지연성 출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형수술이라는 것이 정말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수술이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실 때도 충분한 위험성과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형수술이라는 것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긴장하는 것도 좋진 않겠지만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구 후방 출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성형수술로 생길 수 있는 실명의 이유 중에 필러나 지방이식 후 생기는 실명에 대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석이었습니다. 네, 성형외과 전문의 황승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